김범수의 포효가 나왔죠. 포효가 좀 어색했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포효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좀 이해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자, 여러분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일리 야구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롯데는 데이비슨 선수가 어제 박세웅보다 더 잘 던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약간 데이비슨하고 박세웅이 선의의 경쟁하는 느낌이 들어요. 박세웅 선수가 7경기 연속 노디 시즌도 아닌 선발승, 섞인 게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선발승을 하고 있었고, 데이비슨도 오늘 5경기 연속 선발승입니다. 노디 시즌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승패 없는 그런 결과조차 없이 순수 선발승 승을 박세웅이 7경기 연속, 데이비슨이 5경기 연속. 뭔가 자체적으로 경쟁을 하듯이 팀 내 경쟁이 무서운 수준인데, 박세웅이 보여주면 데이비슨이 다음날 나도 잘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데이비슨 선수가 완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 모습을 보면 데이비슨은 이제 주사위 피칭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지워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은 뭐 기복이 심했다, 스트라이크 볼의 차이가 좀 있는 날이 있다, 좋은 날은 상당히 좋고 안 좋은 날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좋았냐, 터커 데이비슨 선수는 오늘 드디어 본인의 주무기인 이 스플리터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스플리터를 많이 쓰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포심하고 슬라이더에 좀 의존하는 느낌이었는데, 원래 미국에서 많이 썼던 주무기인 스플리터를 한국에 오면 공인구가 손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안 던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스플리터가 우타자 상대로 제대로 들어가면서 7과 3분의 2이닝 동안 1실점 9K를 기록하면서 5경기 연속 선발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작부터 8회 투아웃까지 1실점만 하면서 점수를 안 줬기 때문에 이런 롯데 자이언츠는 사실은 한 점 한 점이 너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터커 데이비슨의 모습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데이비슨과 함께 살아난 선수, 롯데의 고민, 걱정거리는 아마도 이 친구가 아닐까. 빅터 레이에스죠. 레이에스가 타율은 그럴싸한데 장타가 안 터진 게 걱정이었다. 근데 어제 홈런을 치면서 좀 그런 그 걱정을 벗어 던졌다 했는데 완전히 벗어 던진 게 맞는 것 같아요. 레이에스 선수가 오늘 0대0 동점 상황에서 3회 말에 3런 홈런을 때려내면서 이렇게 송영진 선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약간 142km가 높은 쪽에 몰리는 코스였는데 그 공을 그대로 잡아당겨서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3대0을 만들어냈고요. 이후에 이제 롯데가 손호영의 적시타, 이우준의 적시타 이렇게 터지면서 5대0. 오늘 이제 선발 출전했던 선수 중에 지명타자 정훈을 제외하면 선발 전원 출루, 1번부터 9번까지 특별하게 거를만한 타선이 없는 타선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롯데의 장점이고, 단지 좀 아쉬운 장타가 없는 소총부대라는 점이 좀 아쉬웠던 게 롯데 타선인데, 오늘은 레이에스의 장타가 터졌으니까 뭔가 점수를 편안하게 내고 오늘 롯데가 이 경기를 그대로 끌어오면서 냉정하게 이 경기를 봤을 때 롯데가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지진 않겠다 이런 느낌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레이에스의 활약, 그리고 뭐 전준우 선수도 오늘 멋진 모습 보여줬고요. 현재 9연전을 오늘 경기로 이제 6승 3패로 마무리를 했는데, 나름대로 롯데는 지금 티가 좀 안 나서 그렇고 기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3연패를 하는 시점에 보릿고개가 왔다라고도 말씀드렸거든요. 1선발인 외국인 자완투수 찰리 반즈가 빠져있고, 황성빈이 골절로 거의 지금 전반기는 불투명 그런 상황이고, 뭐 곧 돌아올 예정이긴 하지만 전민재 선수도 빠져있고 부상 선수가 많았단 말이에요. 9연전을 하면서 한두 명 갑자기 막 학교 괴담도 아니고 갑자기 한 명씩 사라지고 있었는데,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확 무너졌을 만한 상황에서 롯데가 이 뎁스로 좀 뭔가 잇몸으로 막 버티는 그런 모습 보면서 올해는 진짜 좀 속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롯데는 이제 내일 반즈가 서울병원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황성빈 선수하고 함께 검진을 받는다고 하는데, 반즈의 진단에 따라서 롯데의 외국인 플랜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 외국인 플랜만 잘 만들어내면 롯데가 봄을 잘 버티고 이제 여름까지도 괜찮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랜더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라인업부터 뭔가 지적을 좀 하고 갈게요. SS 팬분들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터커 데이비슨 선수가 오늘 이제 자완투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면서 솔직히 땡큐라는 생각을 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1번 타자 중견수로 오태곤이 나왔는데, 물론 오태곤 선수가 롯데에 강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한방이 있는 선수긴 하지만, 저는 최지훈이 빠진 걸 보면서 이거는 오늘 경기 라인업만 보고도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지금 랜더스는 냉정하게 타격이 좋은 팀이 아닙니다. 최지훈 나가고 최정이 해결하는 이 정도 득점 루트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자완이 나온다고 오태곤을 쓰는 건 좋아요. 오태곤을 뭐 쓰려면 다른 좌타자를 뺄 수 있을 텐데, 뭐 차라리 안 맞고 있는 한유섬이라든지 이런 선수를 빼는 뭐 라인업을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최지훈을 빼버렸다. 이거는 뭐 어쨌든 오태곤 선수가 나쁘지 않은 타자지만 롯데 입장에서는 알턴리가 하나 빠지고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데이비슨 선수가 그렇다고 뭐 우타자한테 쉽게 막 두드려 맞고 왼손 타자에게만 강한 그런 좌승사자 스타일도 아니고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SSG 오늘 투수 운영입니다. 투수를 운영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마치 불펜 데이를 했거든요. 오늘 SSG가 송영진 선수를 굉장히 빨리 내렸습니다. 정말 빨리 내렸다는 표현도 모자랄 정도인데 송영진 선수를 내린 게 2와 3분의 1이닝 3회 원아웃 때 내렸는데 그러면서 이로운, 박시후, 김민, 노경은, 한두솔, 조병현 이렇게 마무리까지 썼습니다. 8회까지 가면서 이렇게 6명의 투수를 썼는데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 전략 자체는 저는 인정한다. 왜? SSG는 불펜이 좋기 때문에 불펜 데이로 이렇게 내일 또 휴식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SSG 필승조가 최근에 SSG가 이길 때는 대승, 질 때는 좀 대패 이러면서 계속 필승조를 쓸 일이 없었어요. 삼성전 이후에 LG전에도 안 썼고요. 롯데전에도 어제까지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필승조가 다 나와도 되고 내일도 휴식일인데 어차피 오늘 마지막 경기일 거 써도 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타이밍만 잘 잡았다면 멋진 투마카세가 될 수도 있었다. 불펜 데이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송영진 선수를 차라리 이렇게 갈 거면 진짜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승부처의 과감한 작전이잖아요. 실패를 했을 때 본인이 감당할 만한 자세도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타이밍 잘 잡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타이밍은 언제가 적절했냐면 송영진 선수가 그냥 차라리 무사 1, 2루가 되거든요. 송영진 선수가 2회까지도 솔직히 말하면 좀 운도 많이 따랐어요. 롯데가 막 번트를 대고 그 밥상을 엎고 그랬기 때문에 1, 2회에 불안했는데 어쨌든 맞긴 했거든요. 차라리 3회 시작할 때부터 뭐 2루운을 올리는 그런 미친 승부수를 한번 대보거나 아니면 이제 윤동희하고 고승민이 연속 안타 치면서 무사 1, 2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레이에스를 상대하러 바로 불펜을 투입하거나 어느 정도 엄청난 강심장을 가지고 난 실패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욕은 내가 먹는 건데 이기면 대신에 내가 모두 가져간다. 딴 돈에 반만 가져간 게 아니라 진짜 딴 돈에 2배를 가져간다. 이런 타짜 같은 모드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이렇게까지 과감하지 못할 거면 저는 만약에 감독이면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이 타이밍 잡기도 어렵고 실패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펜 데이를 하려면 정말 과감해야 되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SS는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송영진 선수가 5실점 했거든요. 나머지 불펜은 계산을 하면 6과 3분의 2이닝 동안 1실점이었다는 얘기예요. 한두솔 실점 말고 실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했는데 이거는 타이밍을 잘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헛심을 쓴 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로운이 결국 3대0 주자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로운이 이제 승계주자를 모두 이제 불러들이고 그 이후에 뭐 이제 김민부터 노경은 뭐 다 나왔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팽팽할 때 승부를 걸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승부를 본인이 걸 수 있었냐,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었냐, 이거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고려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송영진이 길게 가고 나머지 뭐 6회부터 불펜을 가동한다든지 이렇게 평범하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 불펜 과부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내일 금요일로 가야 SSG가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하루 쉰다고 모든 게 회복되는 그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뒤를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SSG는 이게 아쉬웠던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 3연전 시리즈 마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와 두산의 경기, 서울 라이벌. 오늘 뭐 스멀스멀 이상한 얘기도 많이 들리던데 두산이 5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은 오늘 경기에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냈고 전통적인 시리즈예요. 어린이날이 좀 지나간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이 시리즈는 잠실 라이벌에겐 정말 중요한 시리즈입니다. 97년부터 계속해서 잠실에서 어린이날 3연전이 이렇게 매치업이 되는데 벤치 클리어링도 나오고요. 이 시리즈가 정말 뜨겁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봉중근, 안경현, 백바디드로 그것도 어린이날 시리즈에 나온 겁니다. 정말 이거는 치열한 라이벌 매치인데 이 라이벌 매치를 두산이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 최채영 선수와 잭 로그 선수의 맞대결이었는데요. 일단 최채영 선수도 나쁘지 않게 던졌어요. 사실은 먼저 점수를 냈던 거는 이제 LG 트윈스인데 최채영 선수가 생각보다 잘 버티면서 오늘 구속이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괜찮은 제구력으로 수비를 믿고 잠실을 믿고 잘 던지면서 초반에 점수를 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3회 이제 박동원 선수의 적시타 그리고 푸아 풀카운트에 터진 문보경의 적시타로 박동원이 3베이스를 달리는 멋진 주루 플레이까지 보여주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갔는데 모든 일은 이제 두산 베어스가 먼저 이제 강승호 선수의 적시타로 2대1을 만들고 6회에 터졌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 6회에 LG 트윈스가 이제
이제 이미 최채영 선수는 4이닝만 하고 내려갔고요. 이제 LG 트윈스가 6회 이제 김진성에 이어서 박명근을 올렸는데 ERA가 0이었죠. 오늘 경기 전까지. 박명근 일단 K백에 안타, 양의지에게 안타, 초구와 2구의 안타를 맞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무사 1, 2루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김재환 선수가 볼넷으로 걸어 나왔고 양석환 선수가 굉장히 이게 좀 특이했습니다. 양석환이 동점타를 치는데 비껴 맞은 타구가 1루수의 키를 쭈루룩 넘기면서 빗맞은 안타가 된 거예요. 2대2 동점. 박명근 선수의 머리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복잡해졌겠죠. 그래서 박명근 대신에 이제 김강률이 막으로 올라왔는데 김강률 선수가 오명진 선수에게 스트레이트 볼넷 3대2가 돼버렸죠. 그 이후에 이제 강승호 선수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5대2. 두산은 동점도 만들었고 뒤집었고 그리고 쐐기까지 한 번에 박았습니다.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두산의 집중력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두산이 매 시리즈 그래도 위닝을 좀 많이 만들고 있는데 없었던 집중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강승호 선수의 적시타 보세요. 지금은 김강률 선수에게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3대2에서 5대2. 오늘 뭐 김태균 선수 1.1이닝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은 편한 상을 만든 게 굉장히 주요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강승호 선수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이렇게 5대2 역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오늘 투수 쪽에 진정한 수훈 선수는 저는 잭로그를 꼽고 싶습니다. 잭로그가 누구하고 가장 비슷하냐면 저는 이 친구를 꼽고 싶어요. 롯데 자이언츠 출신의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에 다시 또 매치하고 최근에 계약을 한 브룩스 레일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팔각도가 3쿼터고요. 그리고 포심 이외에도 투심 같은 변형 패스트볼을 잘 던지고 쿼터도 잘 던지죠. 이 선수가 던진 슬라이더가 굉장히 각이 좋기 때문에 좌타자에게 정말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잭로그는 문제가 근데 초반에 그랬었지 않습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 때까지 괜찮았는데 타선이 세 바퀴째 돌면 사실은 좀 잭로그가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리고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세 바퀴째 돌아도 잭로그 선수가 오늘은 전혀 그런 아쉬움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7이닝 동안 5피안타 2실점 3진 7개. 오히려 두산이 6회에 뒤집어 주니까 7회 초에 조금 더 힘을 낸 것 같아요. 7회 초에 연속적으로 3자 범퇴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잭로그 선수가 어느 정도 MLB가 아닌 KBO의 1, 2선발 투수로 적응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잭로그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이제 MLB에 뛰진 않았지만 어쨌든 불펜 느낌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올 시즌 초반에는 미국에서 불펜으로 뛰었던 그런 느낌 때문에 이제 잭로그 선수가 이렇게 선발로 경기 운영 능력보다는 구위는 좋은데 그 경기 운영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건 사실 하면서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잭로그 선수가 이제 KBO 리그 선발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이제 콜 어빙과 함께 잭로그의 원투펀치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전 이후에 7이닝 소화. 이렇게 두산 베어스가 5대2로 역전을 만들어냈고, 잭로그는 승리 투수 김태균 선수가 오늘 세이브까지 기록하면서 잠실 라이벌 경기를 잘 잡아냈고요. 그리고 LG는 다른 가타부터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방망이 때문이죠. LG는 이 경기도 결국은 잭로그 선수한테 완전히 묶였고요. LG가 초반에 점수를 냈지만 3회 2점을 냈어요. 근데 딱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오늘도 결국 안타 6개. 이게 좀 그래요. 오늘도 안타 6개. 그리고 그 3회 그 순간에만 잠시 번쩍했고, LG는 결국은 오늘도 타선이 좀 안 터진 게 문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채영의 문제는 하나도 없죠. 솔직히 최채영을 내세우고 최채영이 4이닝 동안 1실점을 했죠. 정말 잘 버텨줬는데 최채영한테 4이닝 1실점보다 더 못해서 졌다. 이건 너무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LG 트윈스는 타선이 좀 살아나야 된다. 오스틴 선수의 공백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오스틴 딘이 좀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일찍 퇴근을 했다고 해요. 어제 그 주루하다가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좀 어지럼증이 좀 있어가지고 큰 부상은 아닌데 보호 차원에서 오스틴 딘을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큰 부상은 아니길 바라겠고요. 또 이제 또 내일 다행히 LG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죠. 오스틴 딘 선수가 내일 휴식일을 취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금토일 주말 3연전에 오스틴이 돌아와가지고 LG 타선을 좀 살려줘야겠다. 시즌 초반에는 사실 LG 오스틴이 빠져도 큰 티가 안 났을 거예요. 왜냐면 다들 잘 쳤으니까. 근데 지금은 수비는 잘하는데 타격이 안 되는 선수들이 너무, 그런 컨셉이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오스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5대2로 오늘 두산 베어스가 LG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두산은 잭로그 선수가 완벽한 모습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제 타선도 집중력을 점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냥 하위권에 젖어 있을 팀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인데 이게 무슨 일일까? 자, 초반에 사실 저는 조금 절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기는 결국은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오늘 키움 히어로즈는 케니 로젠버그,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황동화 선수였는데 키움 히어로즈가 3회 말에 먼저 점수를 냈습니다. 최주환은 2루타였죠. 오늘 최주환 선수가 여기서 먼저 타점을 기록했는데 통산 697타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회 초인데요. 4회 초 기아 타이거즈가 다시 한번 위즈덤이 나가고 있는 상황
상황에서 또 실책이 나왔어요. 변우혁이 땅 볼 때 실책이 나오면서 기아 타이거즈가 다시 동점. 근데 6회에 결국은 이게 안 되는구나, 로젠버그로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결국 최영우 선수가 정혜원의 대타로 나와가지고 또 적시타를 때리면서 3루타를 때렸습니다. 앞서 나간 상황 만들어냈고, 최영우가 저는 결승타가 된 줄 알았어요. 박정우가 안타를 치면서 또 5선으로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이렇게 한 이닝에 김도영의 적시타까지 나오면서 이 경기를 5대2로 만들었고요. 키움이 그 다음 6회 말에 송성문의 홈런 그리고 임병욱의 적시타가 있으면서 이제 5대3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 경기는 그래도 불펜이 기아가 좋으니까 저는 사실은 기아가 불펜이 좀 잘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되는 경기는 아무래도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게 추가점 아닙니까? 5대3이면 기아도 뒤집힐 수 있죠. 근데 8회 초에 기아 타이거즈가 김도영의 싹쓸이 적시타를 포함해서 이 경기를 5대3에서 10대3을 만들었어요. 이 순간 어떤 팀이 이 경기를 지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 끝났구나, 키움이 이렇게 되면 9연전 1승 8패로 끝나는 건가, 9연전 지금 마지막에 5연패로 끝나는 건데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우리 로젠버그를 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8회 말 영웅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지민 선수가 이제 볼넷을 내주면서 주자가 쌓여 있었고, 김건국이 이걸 막으러 올라왔는데, 사실은 10대3에서 무사 말루에서 루벤 까디네스가 땅볼로 죽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원아웃 말루, 까디네스가 못하면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임병욱의 적시타가 터졌고요. 10대4 그래도 멀잖아요. 근데 한 방에 경기는 이제 가까워진다, 야구는 이래서 모르는구나, 이걸 보여준 선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김태진의 말루 홈런. 10대4에서 잡아당긴 타구를 우측 담장을 넘기면서 말루 홈런을 만듭니다. 제대로 잡아당겼고요. 이렇게 우중간을 넘기면서 10대8을 만듭니다. 자 그러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바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조상우를 올리는데, 조상우도 이렇게 원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주자를 쌓게 되는 거죠. 이걸 끝내지 못해요. 사실은 김건국이 맞는 거는 예상 아니었지 않습니까? 김건국 선수가 뭐 필승조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 사실은 조상우가 막으면 되는데, 조상우가 김동원에게 볼넷 원아웃 1루 오선진을 잡아냈지만 다시 한번 이용규를 볼넷을 내줬어요. 근데 투아웃 1, 2루가 됐을 때 기아는 결국 4아웃을 위해서 정혜영을 내보냈는데, 정혜영이 송성문에게 볼넷, 그리고 여기서 결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주환 선수가 오늘 아까 타점으로 697타점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산 700타점이 여기서 싹쓸이로 터집니다. 말루에서 10대8에서 11대10 대단합니다. 최주환 선수가 이게 딱 700타점째래요. 697타점에서 700타점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키움 히어로즈가 이렇게 3타점을 만들어내면서 11대10 역전, 그리고 마무리 투수 주승우가 이걸 지켜내면서 키움 히어로즈는 이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연패를 끊어줬고요. 아무튼 오늘 키움 히어로즈는 정말 멋진 경기 보여줬고, 최주환 선수도 얘기를 했습니다. 팬들에게 너무 죄송했는데 9연전 마지막 경기 때 이렇게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주환의 책임감, 그리고 이용규 선수가 정말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 플레인 코치죠. 베테랑들이 정말 뜨거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젊은 선수들이 역량이 사실은 좀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최주환이나 이용규만한 그런 실적과 능력을 같이 치우지 못한 선수들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우리 또 형님들이 저렇게 뜨겁게 달려가는데 안 되는 거 알지만 한번 부딪혀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기를 계속 하다 보면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상대팀도 굉장히 겁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좋은 팀이다. 자 그런데 기아 타이거즈는 이거는 좀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 분위기상. 왜냐하면 결국 이거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어요. 바로 며칠 전이죠. 안 그래도 휴일날 있었던 우리 정혜원 선수의 도루, 불문율 도루 사건, 무관심 도루였는데,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껴에 자기가 걸렸다 볼 수 있는 건데, 뭐 이범호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과하게 하면 불문율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결국은 점수차가 많을 때 도루를 한 것 때문에 자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함이었겠죠, 원인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일단 과하게 이야기한 게 결국 카메라에 나왔잖아요. 본인은 이제 정혜원이 아닌 이제 코치에게 이야기를 했다, 윤혜원 코치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결국은 화면엔 나왔고 안 좋은 형태로 나왔고, 그리고 더 문제가 그때 비슷한 점수차를 뒤집히는 경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보는 입장에서는 야 무슨 불문율, 뒤집힐 수도 있는데 님 왜 화 왜 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경기 내용만 보면 불펜들이 충격적으로 전원 실점을 하는 그런 경기를 만들었고, 타선이 막상 이제 김도영 선수나 최영우 선수가 만들어낸 분위기를 꺼트리는 그런 느낌이 됐는데, 기아는 이거 수습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조금 그런 것도 있어요. 기아는 분명히 좋은 팀이다, 올라올 수 있는 팀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범호 감독부터가 조금 조급해하는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감독은 이거죠. 이건 성민규 스카우트 선글라스긴 한데, 이제 그 선글라스를 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가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고글 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걸 쓰면 안 돼. 이거는 약간 장난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거 말고 선글라스를 대부분 끼는 감독들이 많거든요. 왜 이런 걸 쓰냐면 표정을 보이면 안 됩니다.
상대 팀이든 어떻게 보면 자기 이제 선수들이죠. 자기 자식과 같은 존재인데 그 자기 선수들한테도 그렇고 상대편 더가웃에 있는 상대 선수들 그리고 심판들한테 표정을 읽히면 안 돼요. 당연하죠. 그 수가 뻔히 들여다 보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이 수장이 흔들리는 게 보이면 팀원들도 흔들리는데 조금 최근에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그 바로 누가 짚어주셨던데 그 입모양으로 쌍욕하는 게 나오고 그랬는데 이범호 감독이 선글라스라도 끼고 약간 좀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아와 키움의 경기는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와 KT의 이야기인데 와 NC는 어떻게 보면 한화가 지금 9연승을 해서 그렇지 NC도 그에 못지않은 상승세. 자 근데 NC는 확실히 한화하고 다르게 한화는 확실히 투수력의 팀인데 여기는 타격의 팀입니다. 자 일단 NC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타격도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수력도 체력이지만 왜냐하면 타자들이 안 지치는 건 아니거든요. 투수에 비해서 덜 지칠 뿐이지. 근데 매번 원정 다니고 아니 호텔방에서 스윙 연습하는데 타격감이 이렇게 유지되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박건우는 지금 햄스트링 때문에 완벽한 상태가 아닌데 선재환 선수가 또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홈런까지 있었죠. 홈런까지 포함해서 맹활약하면서 박건우의 공백 메워주고 있고 손아섭의 또 멋진 오빠의 3루타까지 이렇게 소형준을 무너뜨렸어요. 소형준 선수가 사실 오늘 경기 전까지 국내 선발 중에 뭐 거의 류현진, 임창규, 박세웅, 원태인 이런 선수들과 함께 가장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던 게 소형준인데 대단했습니다. 소형준을 어떻게 공략했냐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방망이로 5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도 장타가 터졌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소형준 선수와 목지훈의 맞대결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밑대 하초구 밑대 CF를 찍은 김성근 감독님하고 함께 아기가 그러죠. 아 야구하고 싶다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옆에서 나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밑대 CF였는데 어쨌든 그 CF의 꼬마가 이렇게 컸는데 그게 수원구장이었군요. 그것도 이제 재밌네요. 그 수원구장에서 CF 찍었던 꼬마가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승리 투수가 됐는데 5이닝 동안 3피안타 1실점 무사사구. 제가 얼마 전에 이 김노권 선수라든지 그 이준혁 선수의 피칭을 보면서 목지훈 선수는 김노권 선수나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좀 준비가 덜 된 게 아니었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지훈도 준비를 2군에서 또 잘하고 올라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승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경기를 가져온 것 같은데 NC가 올 시즌에는 그런 느낌이에요. 타격은 완성이 돼 있는 팀이죠. 어디하고 붙어도 방망이가 밀리지 않는 팀이 NC 다이노스인데 그런데 이 NC 다이노스는 투수력은 좀 약간 지금 이재학 또 부상을 당했고 이용찬의 시대는 이제 저물어 버렸고 이런 식 김영규나 뭐 부상이 있는 선수들이 좀 많고 이런 부분인데 새로운 선수들을 좀 발굴하는 시즌이 되고 있어요. 불펜 쪽에 전사민이라든지 손주환이라든지 그리고 다시 돌아온 배재환 이런 친구들 안착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선발 쪽에 김노건이라든지 목지훈 그리고 돌아올 구창모 좀 뿔뿔이 흩어졌던 느낌이 드는 NC의 투수진을 리빌딩을 해낸다면 이 당당한 타선과 함께 NC가 다시 한번 어쩌면 투수 리빌딩만 잘 되면 엄청 높은 곳을 노릴 수 있는 팀이 될 수도 있겠다. 올해는 그런 그 조각을 맞추는 시즌이 되고 있는데 정말 무서운 팀이 될 것 같고요. 올해 안에도 NC가 계속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연승 더 이상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 NC 팬분들은 반지를 잊지 말아주세요. 많이 불 땡겨준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KT 위즈 같은 경우 근데 정말 뜻밖의 대패였어요. 사실 어제까지는 그렇다 친다. 어제까지는 뭐 NC도 라일리가 나왔으니까 로건이 나왔었으니까 이렇게 외국인을 만났던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오늘은 소형준과 목지훈이었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수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뜻밖의 대패로 수입을 당했는데 KT 쪽에서 결국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결국 방망이가 안 터지고 있는 게 KT의 가장 큰 문제죠. 투수는 뭐 오늘 소형준이 이렇게 했을 뿐이지 소형준이 계속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설마 소형준이 매번 막 이렇게 점수를 많이 주겠습니까? 그러진 않겠는데 KT는 그래도 부상자가 좀 있는 와중에 강백호하고 로하스가 오늘 홈런을 쳤다는 거죠. 그래도 가장 걱정 아닙니까? KT는 아니 백호하고 로하스 작년에는 1, 2번에 배치돼가지고 나머지를 다 두들겨 패던 그 두 타자가 정말 힘들었는데 아니 이 두 명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그 두 명의 홈런이 터졌으니까 이 부분으로 좀 약간 위안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투수 쪽에 걱정은 없습니다. KT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내일은 뭐 경기가 없지만 모레부터 그리고 이제 다음 주도 항상 KT는 투수가 상수고 타자 쪽이 좀 변수인데 결국은 타자 쪽의 변수를 상수로 바꾸는 이런 로하스하고 강백호의 활약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NC와 KT의 이야기는 여기로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한화 이글스가 어제까지 아니 니네는 왜 3점만 내고 끝내냐? 니네 고스톱 치니? 왜 3점만 내면 이겼다 땄다고 그만두는 거냐? 계속 점수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점수를 이제 내네요. 한화 이글스가 오늘은 또 10점까지 내면서 넉넉한 승리. 사실 10대6으로 따라잡힌 게 마지막에 10대2에서 김승일 선수가 9회 이제 디아즈에게 홈런을 맞고 이러면서 이제 10대6이 만들어진 거고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와 근데 일단은 이 이야기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한화 이글스가 뭔가 야구를 이기러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누구 하나를 찝을 수가 없고 라인업에 있는 모든 선수들도 그렇고 이제 수비로 나가는 선수들 그리고 투수로 나가는 선수들 모두 다 야구를 뭔가 즐기기 시작했고 이기려 가고 있다. 이렇게 연승 분위기 타는 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진짜 막말로 즐기는 자리를 이길 수가 없는데 오늘 한화 이글스가 삼성에게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또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초반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1회, 2회 먼저 점수를 내고 갔습니다. 라인업을 좀 많이 바뀌었어요. 문동준 잡기에 김성윤, 양도근, 이성규 이렇게 내보냈는데 이성규 선수가 또 안타를 치면서 찬스를 만들어냈고 디아즈는 참 좋았어요. 오늘 삼성은 디아즈 빼고 다 머리를 박아야 될 것 같은데 디아즈가 점수를 냈고 1대0을 만들어냈는데 삼성 라이온즈가 1회 점수 이후에 2회에도 또 점수를 냈습니다. 자 이제 양도근 선수가 말로해서 또 희생 플라이를 만들면서 2대0을 만들어냈는데 한화 이글스가 다음 이닝에 황영묵 선수가 이진영 선수 볼넷 이후에 내야 안타를 치면서 빗맞은 타구가 뭔가 야구가 되기 시작한 거죠. 1, 2루가 만들어졌고 최재훈 선수가 적시타를 만들면서 2대1 한 점을 추격했고 그리고 이 경기 지지 않게 만들어준 선수 이 선수였습니다. 와 이제 삼성 킬러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현빈 선수가 오늘도 삼성을 또 울리는 동점 홈런으로 홈런을 만들어냈는데 거의 지금 삼성전에 몰아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현빈 선수의 잠재력이 제대로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승현 선수에게 약간 몬스터 월의 오른쪽을 살짝 넘긴 홈런을 만들면서 2대2 동점이 됐는데 야 대단합니다. 홈런 6개 중에 4개가 삼성전이라고 하는데 자 2대2 동점이 됐고요. 그리고 4회에 또 이제 상대 실책이 나왔습니다. 삼성은 사실 실책이 문제였어요. 황영묵 안타 이후에 최재훈 볼넷 그리고 심우준이 번트를 댔는데 3루수의 송구가 아예 빠져버리면서 커버를 하러 온 2루수에게 던졌는데 그게 빠져버리면서 4회에 실책이 나왔습니다. 내야가 흔들려 버렸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역전을 허용했고 다시는 이 리드를 못 잡았죠. 자 그러면서 문현빈의 내야 안타 때 또 점수가 나오면서 이제 4대2가 됐고요. 7회 전에 전 이거 한번 보고 싶은데 한화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4대2에서 계속해서 삼성도 기회가 있었거든요. 김범수가 올라서 막고 이랬는데 분위기 너무 좋아요. 김범수가 오늘 잘 안 보여주던 모습 보여줬습니다. 김범수가 4대2에서 이렇게 삼진을 잡아낸 이후에 포효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게 한화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박병호 선수 삼진 잡았죠. 이렇게 삼진 잡고 포효하는데 우리 이제 된다는 얘기죠. 야구 된다. 선수들이 너무 신나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효가 좀 어색한 건 기분 탓인데 김범수가 막으니까 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경기 김재윤 선수를 좀 일찍 올렸어요. 삼성이 어쨌든 내일 휴식일이기도 하니까 승부수를 걸었는데 5대2에서 심우준이 김재윤 선수에게 싹쓸이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8대2가 됩니다. 그리고 이원석 선수가 오늘 김재윤 선수에게 심우준의 싹쓸이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5대2에서 8대2를 만든 이후에 이렇게 이원석 선수의 투런 홈런까지 터지면서 10대2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8점 차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있게 김승일이 올라오기도 했었고 김승일이 좀 기대보단 좀 실망스러워서 점수를 줬지만 김서현이 와서 수습하면 되니까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한화 이글스는 이렇게 오늘 문동주의 위기 탈출 그리고 심우준 이원석이 터지고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선도 터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수력은 좋은데 근데 타격은 투수력만큼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매번 3점 낼 정도로 안 좋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저점이니까 타격도 올라올 고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고점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심지어 로시완이라든지 최은성이 이렇게 터지지 않고 조용한 시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화는 이렇게 다득점 경기도 있을 거란 말이죠. 충분히 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은 일단은 수비도 흔들렸고요. 뒤늦게 마지막에 추격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김승일이 나온 게 아닌 상황이었다면 이런 점수는 안 나왔을 거라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김재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김재윤은 다른 친구들이야 뭐 웃으면서 아 그래 다음에 좀 잘하자 뭐 이재윤 선수 좀 아쉬웠다 뭐 이승현아 다음엔 잘하자 근데 너 5선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김재윤이 오늘 아웃카운트 하나 잡으면서 3실점 ERA가 7.80 거의 이닝당 1실점 하고 있는데 ERA가 줄어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거냐 이거는
심지어 계약도 엄청 남아있잖아. 이제 2년 차고 3년 차고 4년 차가 남아있는데 이거를 마취총을 쏴야 그것도 아니고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특히 삼성이 마무리가 흔들려 버리면 지난 시즌은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펜이 다 지켜냈는데 마무리가 흔들리면서 몇 경기를 좀 놓치면서 결국은 그게 순위 싸움에서 큰 역할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걸 이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김재윤 선수가 이런 모습은 좀 회복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진짜 냉정하게 FA라고 이거 고쳐서 쓸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쓰긴 써야 되겠지만 안 되는데 계속 밀어붙이는 건 이건 또 감독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 김재윤 선수는 구위 자체가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냉정하게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을 던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면 심각이 좀 재곤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가면 이거 막말로 한 점차 터프 세이브 상황 김재윤이 지키겠냐면 좀 힘들거든요. 마무리를 계속 밀어붙이는 거는 이런 모습은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거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은 어차피 시즌 초반에 좀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5연패 엄청 크게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교훈 삼아서 삼성 라이온즈는 그래서 오늘 경기 이제 끝나고 마무리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